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6월 25일. 예,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파워 시황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잊지 말자 6.25. 네. 그리고 월급날. 네, 참, 기분이 오묘한, 예, 그런 날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장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 3,100선. 눈 떠보니 3,100선.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갑자기, 이것도 뭐 일어난 일이 한 달 만에 거의 일어난 일이에요. 한 달 사이에 5월 25일 날, 시장이, 시가가 2,600선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3,100선, 거의 500포인트가 쭉, 과연 이런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한국 증시 같아요. 예, 빠르게 변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 잘들 안녕하십니까? 라고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계좌가 많이 잘 좀 도와주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예,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제 시장이 강한 거 계속 또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강한데 나 이거 인정 못해. 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시장이 강하면 강한 대로 맞춰가야지. 이렇게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불안해. 올라오는데 불안하고, 예, 또 그러면 빠지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그것도 포지션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그런 거보다 그냥 시장에 맞춰가는 전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번 그만 털고, 예, 미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시장인데요. 예, 그냥 갈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미국 쪽도.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지고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 리스크 가지고 발목 잡지 말라. 한쪽으로 나오는 모습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동향들은 아직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완전히 불씨가 뭐 꺼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미사일 뭐 몇 번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서 니네가 먼저 위반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격노하고 있죠. 휴전을 시켰으면 말이야, 이러면서. 예, 그래서 아직 돌아가는 동향들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더 이상 여기서 악화될 건 없다. 이런 반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 쪽에서도 지금 보니까 다음 그러니까 차세대 수장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호메니용 손자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고 예, 그래서 거기도 뭐 이제 또 정권 교체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게 되면 지금 분위기는 이제 좀 약간 좀 봉합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미국도 이제 19,900 지난번 고점 21,100 거의 다 왔네요. 예, 그냥 그런 직전 고점을 향해서 계속 시도가 들어가겠다라고 보는데 그냥 지금은 어제도 이런 얘기 드렸지만은 중동 리스크 관련된 쪽들이 벗어난다. 그러면 다음은 관세겠죠. 관세 가지고 계속 또 바라보고 있겠다. 그래서 얼마큼 좀 스무스하게 잘 갈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 그쪽만 찾아볼 것 같고 7월 9일까지 어느 정도 완료가 돼야 더 이상 이제 정고점까지 온 거 조정의 빌미를 이런 거 가지고 또 와르르 조금 좀 받을 수가 있겠죠. 그거 가지고 한번 또 체크를 계속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뭐 그냥 간기를 가고 있다. 미국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요거 속보가 하나 나왔네요. 예, MSCI 관련된 쪽에서 한국은 예, 선진국 편입이 안 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선진시장 재분류 협의 제기된 이슈 해결돼야 가능. 아직은 못한다는 얘기겠죠? 네, 그냥 저희가 조금 설레발이 좀 컸었나 싶은데 혹시나 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는 거 가능 이렇게 봤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모습들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더 잘해야 되겠네요. 예, 그냥 그거 없어도 내부적으로 사법 개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 이렇게 쭉 이어가는 과정들이 나와야 그 다음에 안 들어가도 우리 괜찮아 이런 쪽으로 좀 보여지겠죠. 거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나왔던 내용들 매크로 지표들 한번 볼까요? 예, 달러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0.46% 이제 97대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인덱스 기준은요. 그래서 98은 저항대로 보여지는 것 같고 환율도 또 1358원 혹시나 1400원 갈까 싶었는데 다시 1350원대로 와 있습니다. 약간 워낙 강세 진행되는 모습들이고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을 사기에는 나쁘지 않은 환경인 것 같지만 추가 강세로 나오는 베팅들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 조금 그렇긴 한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5천 달러대 들어가고 있고, 요게 이제 눈에 띄죠. 10년물이 0.5%대 4.3이 이탈했습니다. 지금까지 4.5, 4.6에서 쭉 이제 하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와 함께 금리도 하락하는 구조. 이거는 나쁘지 않고,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바라는 쪽인데, 그리고 지금 이제 아예 어제는 또 그 답답함을 토로하더라고요. 아이고, 연준도 의장 너무 답답해. 이거 이렇게 되는데 왜 금리를 인하를 안 하고, 뭐 이런 쪽의 뉘앙스 또 한번 날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파월 의장의 얘기는 조금 이따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지금 국내 증시와 또 연결을 시키게 되면은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고, 저희는 뭐 미국의 국채에 관련돼서 금리 떨어질 거에 좀 상품을 좀 약간 베팅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베팅을 한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저희란 에어클래스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이런 거는 여유 자금 있다 그러면은 예, 은행 예금 하지 말고 차라리 저는 이게 더 이런 게 나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그림 그려가면서 매크로 지표에 또 베팅들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저희도 잠깐 드렸었죠. 매크로와 관련된 쪽을 본다면 이런 쪽들 구리는 앞으로 개인적으로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 들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베팅 들어가는 것들은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쪽으로 가고, 달러 약세면 무조건 이제 언제든 원자재 가격들이 반응할 수 있다라는 쪽들인데, 구리 수요는 넘쳐날 거 아닙니까? 예, 데이터 센터부터 뭐 전기차 다시 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력 설비 또 관심 높아지면서부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 구리는 구리지 않다. 이게 저희 모토입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유가는 다시 65달러대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하락하느냐?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예, 지난번 65달러에서 55달러 왔다 갔다 했던 게 한 단계 레벨업 됐는데, 여기서는 조금 정체를 보이고 이탈해서 가든가, 아니면 일단은 여기서 좀 약간 머무르든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봐야 될 것 같고, 안전자산은 약합니다. 금 1.6%대 하락하는 모습들로 보여지고요.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들 잠깐 보게 되면은,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 연준 의장이 바뀌었어요. 비둘기파적으로 입장이 살짝 바뀌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낸 측면은 있었는데, 하지만 요거 EU와의 관세 협상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잘 될 거였으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도 자국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한번 먼저 관세로 카드를 들고 나온 거고, 다른 쪽들은 일단 다 기분이 나쁜 거죠. 가만히 잘하고 있었는데 왜 관세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 쪽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 만약에 될 거였으면 일본이 가장 먼저 했을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근데 약간 무역 관련된 쪽에서 큰 여파가 없는 영국이 먼저 합의를 받고, 그 다음에 일본, 유럽 어렵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게 되면은 우리 10%대 관세에서 또 보복 관세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예, 이걸 잘 어떻게 해결을 돼야 되는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하지만 시장은 애써 그쪽 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 지금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7%대, 예, 약간 이쪽이 주도를 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기술주 쪽보다도 이쪽이 좀 더 강하다. 그 중에서도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파월 연준 의장은 일단 관세로 인해서 물가 상승력이 앞으로 더 뚜렷하게 나올 것이다. 근데 지금은 기업이 이를 흡수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소비자 쪽으로 당장은 안 가고 있는데, 이게 다시 한번 관세 예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그다음 그 정도는 이제 못하겠죠. 왜냐면 아직까지 유예 기간이니까 간신히 지금 잡고 있는데 그렇게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고용시장이 약하거나 또 인플레이션 강한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인데 그때마다 달라요. 또 해석하는 게. 그래서 예전만큼 강한 뉘앙스가 조금 사라졌다는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반응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건 뭐 그냥 중동 리스크가 좀 완화되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 쪽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 분께서는 아니다. 예, 아직 상당한 거리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4.5%까지 GDP 둔화와 함께 실업률
상승할 것이라고 언급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 위원 간의 의견 갈등이 좀 크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살짝 지금 금리 동결 인하하다가 딱 동결로 멈춘 상황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나? 라고 해서 동공지진, 이분들도 다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결론은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관세가 어느 쪽으로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다음을 또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소비자 신뢰지수 생각보다 또 좀 약간 반등하더니 다시 떨어졌습니다. 93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기대지수까지도 하락한 거로 나오고 현재 앞으로 미래 약간 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7월달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쪽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어떤 종목들 보다 보니까 이제 미국 종목들 많이 얘기 안 할게요. 이제 뭐 한국이 중요한데 미국 종목들이 조금 관심이 떨어지실 것 같아서 테슬라 다시 약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서비스가 생각보다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 그래서 좀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이 당연히 그렇죠. 처음 초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프랑스는 광고 중단 명령과 함께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약간 오류가 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또 테슬라의 좀 악재가 스무스하게 그냥 쭉 진행이 되리라고 안 봤었죠. 그러니까 좀 기대감 막상 보니까 현실이 좀 제대로 안 되고 거기서 좀 만들어가는 과정 쪽에서 변화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오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또 보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것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인데 의외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미국 쪽에서 그렇게 크게 낙폭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별적으로 플러스도 나는데요. 그래서 아직 기대감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요쪽이죠. 오늘은 또 AMD 그리고 또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인텔 이게 또 6%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인텔은 구조조정 효과 AMD는 또 투자 의견 상향 그러면서 열심히 엔비디아 쫓아간다라고 보는데 아직 격차가 이만큼 벌어져 있다 보니까 그거 쫓아간다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진짜 그렇게 갔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더 튀겠죠. 아직은 기대감이 계속 남아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이것도 4%대 이상 올라가고 있고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번 흐름을 볼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선행 PR로 보게 되면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개월 선행 PR로 보게 되면 10배 수준쯤 됩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PR 기준으로 봤을 때 11배 정도쯤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얼마큼 비슷한 거죠.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얼마? PR 6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과연 물론 다른 지표들도 좀 있겠죠. 다른 뭘 선택해야겠느냐 그런 쪽들 PBR로 볼까요? 그럼 삼성전자는 일단 좀 논외로 하고 PBR로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5배, 2.8배쯤 될 겁니다. 하이닉스 PBR로 보게 되면 2.1배, 2.x배 초반대. 아직 마이크론 물론 이제 똑같이 비교한다는 건 그렇지만 이런 정도의 흐름이고 ROE 따져보겠습니다. ROE 따져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0%대 SK 하이닉스는 얼마? 33%. 뭘 사야 될까요? 여기서 일단은 성장은 멈췄다고 봐야 될 쪽들 1위죠. 2위, 3위 이런 쪽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할지는 더 이상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고 하이닉스 드디어 시총 200조 가끔 하이닉스의 얘기를 나올 때마다 시총 200조를 한번 얘기 드리면 비웃으시던 그분들 다 어디 가셨는지 그냥 그 정도로 보고 가는 길을 가겠다.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가고 30만원대 부분부터 저항 좀 들어올 수 있는 모습들이긴 한데 좀 열어놔야겠죠. 위쪽으로는 계속 조정 나오게 되면 또 여전히 조정 때 잘 받고 또 다음으로 갈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데 소부장이 못 따라와요. 소부장이 예전처럼 그러니까 어떤 사이클과 관련된 쪽에서 반도체 사이클의 턴과 관련돼서 삼성전자 중심, 삼성전자도 키 맞추고 하이닉스도 그러니까 예전 수준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더 많이 가고 하이닉스가 뒤따라갔다가 그 다음에 약간 조정 나올 때 하이닉스가 그 다음 가고 1위와 2위 차이를 분명히 보여줬는데 그게 아니라
2위의 독주와 함께 그리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소부장은 아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종목들 요즘에 소부장 쪽에서 뭐 특별하게 이게 강합니다라고 하는 것들 있나요? 네, 저희 뭐 마이크로 컨덱설 이런 것들 좀 세분화된 것들, 뭐 메커스 이런 것들 좀 작은 것들 쪽으로 강하지. 주도를 한다라고 해서 봤었을 때 아직까지 한미반도체 좀 처져 있고 뭐 HBM 쪽들도 아직 크게 반응 못하고 있고 이런 쪽에서 소부장은 지금 전혀 갖고 계시면 답답할 뿐만인 거죠 이건요. 네, 그런 쪽에서 조금 성격이 바뀌어서 그렇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지금은 이게 갈만한 수준이다라고 보게 되면 삼성전자 움직이면서 그것처럼 이제 들썩들썩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그 다음에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는 한다 한쪽으로는 보고 있는데 삼성 6만원이 뭡니까? 그래서 좀 레벨업 되는 과정들과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먼저 고점을 만든다 하이닉스 같은 쪽이 만들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런 쪽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 HBM에서 성과 나야 됩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엔비디아 쪽으로 통과가 돼야 그 다음에 밸류 줄 수가 있다는 거. 두 번째는 파운드리. 여기 지금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세계 최초 이런 거 안 중요하다. 지금 자존심을 좀 내려놨어요. 그래서 2나노 쪽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변화가 가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테슬라 얘기를 하기 시작하네요. 예. 도저히 안 되겠다 싶나 봐요. 테슬라 얘기하고 있고 지금 브로드컴 뭐 이런 쪽과 이제 손을 잡고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쪽에서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그러니까 파운드리 하게 되면 테슬라는 어떻게든지 언급은 나온 것 같은데 생산을 한 것 같아요. 테슬라가 워낙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거기다가 닌텐도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까먹었습니다. 요런 쪽으로 좀 살살살살 늘려가기는 하고 있어요. 그게 본격적으로 그 시스템 사업부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의 적자를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쫙 줄일 수 있을 만한 수주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반응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시그널만 나온다 그러면 삼성은 움직일 준비를 하겠죠. 탄력이 강화될 준비를 하겠죠. 근데 요거는 앞으로 지켜보자.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봐야 되겠죠. 서클이 오랜만에 또한 15% 하락했어요. 네, 오늘 쭉 가다가 탁 밀리기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달리던 또 좀 조정의 빌미가 될 수가 있겠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쪽에서 오늘은 아침은 안 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물 받고 그것도 소화해서 쭉 올라가는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도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강세를 이끌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좀 체크를 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 선물 보니까 또 올랐어요. 0.6%또 올라갑니다. 와 이거는 그러면 이제 그대로 반영한다. 그러면 자 3120, 30 뭐 이것도 움직이는 모습들이고 솔직히 어제 같은 경우도 강하긴 강할 줄 알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좀 뭐 쉬어도 괜찮아 이런 느낌이었었거든요. 어제 같은 날은 저희가 가다가 속도 붙을 때 약간 또 조절하느라고 음봉 나오고 그 다음날 다시 양봉 나오고 뭐 이런 쪽으로 나왔을 때 어제는 음봉 나와도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예, 그건 네 생각이고 지금 급해 마음이 바빠 와 이런 식으로 올라가네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시작은 그냥 뭐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주봉상으로 볼까요?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거칠 거 없습니다. 뭐 그냥 갖고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많이들 고얘기 하시더라고요. 직전 고점 때 여기 월봉상에서 요거 3,000선 넘어가자 보니까 거기 3,300이 이제 앞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갔던 요 라인들 그러니까 그 고점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까지 따지게 되면은 여기 3,050에서 뭐 3,200선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기술적 분석이 맞는 때입니까? 예, 제가 보기엔 지수와 관련된 기술적 분석 맞는 상황이 아니고 이거 이격도나 RSI 보세요. 요즘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요때부터 여기 정고점 나서 요 정도부터는 그냥 과매도의 끝판왕, 과매수의 끝판왕입니다. 근데 갑니다. 이제 그런 쪽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한 게 아유 한국 시장 너무 오버했네. 야, 인버스 진행시켜 이렇게 나오다가 예,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진행시켜 계속하고 있는데 예, 계좌는 녹아나고 추세는 예, 함부로 예단해서 대응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예측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지금은 지수와 관련해서 본다 그러면은 그래 잘 진행되는 거 있구나 이렇게 단기 평선 따라서 그냥
안쪽으로 닫기만 하게 되면 쭉쭉 잘 올리는구나. 이 정도만 보시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서 큰 이상이 나오면서, 이탈, 많이 올랐으니까 좀 힘들어요. 하고, 그게, 그 단기 평선들이 툭 이탈된다. 그럼 그때 전략을 짜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단기적으로 좀 쉬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 전략을 짜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올랐으니까 인정 못해. 오늘이 가장 인버스 상에 살 수 있는 기회, 이렇게 생각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벌어진 거 보고 해석하자. 그리고 거기에 맞춰 대응하자.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속도가 빨랐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정 나올 수 있고 언제든지 조정 나오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시장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그 조정을 가지고 저희는 그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조정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인버스를 대응하냐?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주식 비중을 늘릴 기회를 대응하냐?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장세에서는 한 번도 지금 매도 얘기, 주식 비중 줄인 얘기 그런 얘기 별로 당연히 개별적인 종목은 많이 오르다 보면 줄였다가 나머지 비중 끌고 가고 조정 나면 또 산다 이런 건 맞는데 함부로 그렇게 추세 역행하는 쪽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요. 그렇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몇 가지 내용들 좀 보면서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은 어제 이제 종목들 얘기 현대오토웨버 일단 보스턴 다이내믹스 유통 AS 사업 맞는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또 어제 이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오토웨버는 아까워요. 이것도 자리 좀 줬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막 그렇게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SDV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비클이 소프트웨어에 기반이 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기 기기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쪽은 현대오토웨어가 맞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현대차 그룹 쭉 보는데 잠깐만 이거 생각보다 좀 비싸네 고퍼네 라고 하다 보니까 손이 안 나가면 안 되죠. 그만큼 고퍼를 주는 이유는 앞으로 할 일이 많겠다 쪽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관점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한번 보면서 얘기 드릴까요? 이런 것들은 뭐 뉴스는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올랐구나 해석하게 되면 지금 저는 지금 관련돼서 이쪽들 자동차 쪽들은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출발했네요. 그래서 이건 단기적으로는 약간 과매수권형인데 그거 요즘은 이런 거 잘 무시하고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고 봐줄 것 같고 지금 자동차 쪽은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가 돼 있는데 아직 다 아시는 것처럼 관세 얘기들 이런 것들 부담 가고 있고 자동차 쪽 아직까지 북미 쪽이 가장 큰 저희 수출 밭인데 관세 부담 때문에 제대로 못 나오고 있는 부분 때문에 요거만 어떻게 잘 해결만 되게 되면 가장 저평가의 대명사입니다. 그게 변화가 될 수 있는 요지들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지배구조와 관련된 쪽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온 게 현대 글로비스 그리고 또 현대 모비스일 텐데 다 아시는 것처럼 모비스는 좀 묵직한 종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기 눌림목인데 이 자리 쪽에서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일단 보이는 해볼만 하다라고 쪽인데 개인적으로는 매매는 글로비스가 낫지 않나. 아까 보니까 또 전기차 운반선 그러니까 그 배로 운반하는 선이 하나가 또 화재가 나서 다 800대인가 싣고 이렇게 나머지 치른 것 같은데 그게 가라앉았네요. 그런 쪽에서 현대글로비스의 강점이 보일 수가 있죠. 현대글로비스는 지금까지 그래도 전기차 운반 쪽에 그 강점을 보이고 있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배구조 쪽과 같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또 단기적으로는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단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툭 이탈하느냐 아니면 다 맞췄고 다음으로 쭉 가느냐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후자가 아닐까요?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일단 이것도 잘 보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뷰티테크의 강자 APR 그래서 LG생활건강 시총을 추월했다. LG생활건강은 참 그래요. 굴욕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고 요즘에 왜냐면 사업으로 봤을 때 구조조정 잘해서 중국 쪽에서 만약에 성과 난다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을 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주가가 안 가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 너무 아파요 주가 안 가면요. 그런 쪽으로 보는데 이런 쪽으로 이제 중국의 성과 나오는 이제 이번에 6.18 축제 끝나고 나서 성과 찍게 되고 나오는 것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좀 더 봐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LG생활건강도 뒤늦게 프라엘이라는 사업종에서 약간 좀 이제 뷰티 기기 디바이스 이쪽에 대해서 좀 끌어가고 있는데 아니죠. 아직까지는 APR이
넘사벽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게 브랜드, 중소형 브랜드가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끌고 가고 있다라는 쪽들이 벌써 한 2년쯤 됐죠? 2년 넘었죠? 그런 쪽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아직 큰 덩치가 크게 빠르게 변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장의 시류에 맞지 못한 쪽으로 가고 있는 대형주들, 이거는 좀 아쉬운 모습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APR 같은 쪽의 흐름들이, 그러니까 APR도 그럼 여기서 다 왔느냐? 제가 보기엔 올해 성장과 관련된 쪽에서 그냥 갖고 계시면은 신규를 못 사서 문제지, 이거는 조정하게 되면 사든가. 이거 시총 볼까요? 이거 14만원대. 와, 이거 이때, 예, 저희 100% 넘었어요. 이쪽도요. 예, 그냥 그 정도까지만, 예, 말씀드리고, 지금 시총이 이래봐야 5조대입니다. 5조대 되게 돼서, 그렇게 꾸준히 올라가는데, 이것도 볼까요? 예. 한 번도 이 단기 평선 이탈한 적이 없어요. 이게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이겠죠. 그런 쪽에서 성장이 멈췄느냐? 아닙니다. 성장도 올해 보다 보니까 오프라인 쪽, 새로 들어가는 쪽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올해 예상 영업이익 보게 되면은 올해는 2,200억, 작년보다 1,000억이 더 나옵니다. 놀랍죠? 그리고 이거 그대로 내년 내후전 3,700억까지 예상하네요. 거의 매출액 뛰는 거 보세요. 거의 50%. 이건 약간 좀 내년 주춤. 그 다음에 연도에 또 700. 그러니까 성장세는 약간 올해 이후부터는 주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성장이 꺾인다든가 그런 모습들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3,700억 가까이 이제 3,000억대가 이제 순이익이 나올 때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회사가 앞으로 2년 뒤에는 3,000억대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물론 확실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인 상황에서 시총 5조가 이게 싼가요, 비싼가요? 이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만큼 기대치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화장품 쪽 그리고 또 성장하는 쪽까지 본다 그러면 20배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시총 6조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크게 부담 없는 것 같고, 또 대형주다 보니까 거기서 성과 나온다?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APR, 달바 글로벌 이 두 가지가 또 이제 포인트 맞춰주면서 움직이는데, 이것도 볼까요? 작년에 달바 글로벌 600억, 올해 1200억, 1700억, 3270억. 요때가 또 점프하는 게 상당히 크네요. 그러니까 즉, 2년 뒤에 가게 되면은, 예, 3배, 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상장하고 나왔던 주가 보게 되면, 이제 2조 2천억입니다. 2조대. 예, 이게 상대적으로 APR 비교에다 보면은 비싸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예, 근데 물론 앞으로, 이거 보면 올해 예상으로 보게 되면 한 20배 정도쯤 되는 거고, 그런 쪽으로 보는데, 성장세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무시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잘 보시게 되면은 이제 보유세 해제되고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혹시나 그럴까봐 비중을 좀 줄여놨더니 자네 거 털어가겠네 이러면서 훅 들어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죠. 네, 그러면서 이때 보시게 되면은 나옵니다. 기타 법인 쪽에서 물량 나오죠. 아직까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아니 내 물량 줬더니 시장은 그거 받고 더 가네. 그러다 보니까 열받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이쪽들도 추가로 더 갖고 있는 VC들도 옛날에 나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는데 옛날에 6만원대 뭐 10만원대 밑에 들어갔던 이런 VC들 올랐는데 잠깐만 기다려봐야지 하게 되면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계속 소화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요것도 똑같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평선 안쪽이 기회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번도 이탈 안 하고 저희 여기 들어갔습니다. 여기 들어갔다가 쭉 가다가 올라오길래 조금 줄이고 부담 없는 비중만 가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가는 거죠. 그런 쪽에서 네, 예, 그냥은 출발 고. 예, 그거만 이탈하는지 아닌지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물량 크게 나오는지만 보시면서 좀 대내가자라고 하게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LS 일렉트릭 전력기기 쪽에서 엔비디아 쪽에 들어간다. 원래는 LS 일렉트릭이 그동안에 얘기도 많았었습니다. 배전반 관련 쪽에서 강자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배전반이 좀 약해요. 예, 특히 주고받고 송전 배전 쪽에서 받는 쪽이 좀 약한 모습들 쪽에서 LS 일렉트릭이 좀 할 역할이 많겠다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고, 빅테크 얘기들이 벌써 한 달 전부터 얘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쪽으로 들어갔는데 구체화 된 게 엔비디아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거기다가 액체 냉각용 전력 제어 시스템, 요것도 LS 일렉트릭이 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그거까지도 들어간다니까 플러스 알파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조금 전력기기 쪽에서 먼저 비싸다고 해석했는데 이거 들어간다. 그럼 물론 단독입니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온다. 하게 되면 또 한번 레벨업을 맞이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지금 이제 그동안에 버티볼딩스 쪽에서
좀 많이 약간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죠. 이것도 단독 밴더로 두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LS 일렉트릭도 들어간다. 이건 당연히 호재겠죠.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전력기기 쪽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계속 그렇잖아요. 그 전력기기 또 아니다 이거 하락할 때 보셔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HD 현대 일렉트릭 이렇게 주가가 밀리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때도 보게 되면 이때 제가 연합뉴스 경기TV에서도 이때 이슈를 되게 많이 가져왔었어요. 전력기기 쪽에서 편한 거 없다.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계속 밀리게 되면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근데 결국에는 주가는 어떻게 되냐면은 갈 대로 간다. 이때 샀었어도 지금 거의 48만 원입니다. 2배 났어요. 70% 났네, 70%. 이게 시장이 현실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아직도 전력기기 쪽들은 계속 챙겨봐야 될 종목들이 더 저는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주사 관련된 쪽 모멘텀과 같이 연결시킨다? 그러면은 LS 쪽, 계속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 들어서, 그거는 좀 체크하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아이고, 종목 얘기하려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버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몇몇 종목들은 언급을 드렸는데 요즘은 문제를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개인들 참여가 돈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물밑이 들어옵니다. 외국인들 아직 좀 약간 참여하고 싶지만 좀 관망, 기관은 차익 실현이 조금 더 높아지는 분위기예요. 이런 쪽에서 개인 돈 벌게 생겼어, 지수 강한데 나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들은 좀 약간 떨어진 종목들 안 할 거예요. 약간은 중대형 쪽에서 저도 코스피 20개 안쪽에서 거기서 달릴 준비, 아니면 적어도 내가 모르는 종목 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는 종목들인데 이 모멘텀 붙는다? 그럼 거기서 들어가겠다. 왜냐면 워낙 운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포지션을 딴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중대형 쪽에서 탄력받는 쪽들, 이거는 계속 보면서 당일에도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개인 비중이 한 적어도 지금 한 30%대, 40%대, 40%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꼭지를 친다. 그러면 70%대까지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뭐만 조금 뉴스로 나왔다 그러면 대형주들을 그냥 퍽퍽 튈 때, 이거 언제 있었습니까? 코로나19 때, 그때 언제냐고 보게 되면 요때였었죠. 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요때 가파르게 한번하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여진으로 계속 밀어 올리면서 요때 나왔던 현상.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2021년도 요때 뭐가 나왔냐면 기아차 애플카 얘기 나왔습니다. 기아 상한가 보냈던 적 기억나시나요? 그런 얘기 나오면서 마구 종목 플레이가 나왔던 적이 요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지속됐냐면 1, 2, 3, 4, 5, 6개월 동안 아주 뜨거웠었죠. 대형주 가지고 팍팍. 저희 SK 고점 만든 것도 저희 이런 쪽들, 거기다가 지금 4분의 1 토막 내는 것도 여기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되면 이때는 누려야죠. 누리다가 조금 분위기 이상하다면 그때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같이 반응하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계속 또 중대형급 쪽에서 될 만한 거 같이 찾아가면서 수익률 게임에 동참하라, 반말이네요. 죄송합니다. 동참하자, 이제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또 저는 내일 또 파워시황에서 이런저런 얘기들, 또 시장 얘기들 갖고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드디어 I'm back. 그래서 라이브로 이제부터 지금까지 파워스컵을 토요일날 저희 영상과 함께 제가 채팅으로 했던 거를 그냥 바로 털게요. 여러분들 뵈면서 바로 터는 걸로.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앞으로 파워 수급은 이제 라이브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현장에서 만나요. 그렇게 보고요. 현장에서 다 준비하고 오세요. 그냥 마음 편하게 토요일인데 맥주 하나 딱 넣고 그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요일에 만나요 브라보, 맞나요? 브라보콘 브라보, 화이팅 브라보 하시길 기원하면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구독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